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중간고사를 실시합니다. 예고한 바와 같이 수업 시간 10시 반에 스마트 리드를 통해서 줌을 켜놓고 줌 감독하에서 스마트 리드를 통해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줌을 또 반드시 켜야 됩니다. 줌을 켜지 않으면 시험 참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조금 이 변경을 해야 될 일이 생겼더라고요. 이 과제 1차 과제에 대한 풀이를 지금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차 과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풀이를 참고하기 바라고 1차 과제, 2차 과제에 대한 풀이도 올려줘야 되는데 2차 과제에 지금 현재 제출 기한이 시험 날 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빨리 2차 과제 풀이를 주기 위해서 2차 과제 시험, 2차 과제 제출 기한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2차 과제를 제출하는 걸로 합시다. 2차 과제. 지금 배우는 이 핵시 올림 모형까지. 금요일까지 제출하면 토요일 날 2차 과제 풀이를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지금 올려놓는 그 셀에다가 파일을 추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 기한이 당겨졌다라는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더 빨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지금 5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중에서 지난 시간에 깜빡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설명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 5-11 그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이쪽 부분에서의 설명은 전반적으로 미국에서의 모든 생산품이 보다 옛날에 비해서는 숙련 기술 편향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이테크 산업이나 아니면 로테크 산업이다 다. 그러니까 숙련 기술이 그러니까 비숙련 기술을 많이 쓰는 산업 자체도 다 숙련 기술 편향적으로 바뀌었더라. 그럼 그게 왜 그러냐? 무역 때문이냐? 무역 때문은 아니다. 무역 때문이라 그러면 둘 다 덜 숙련 기술 편향적으로 바뀌었을 건데 둘 다 숙련 기술 편향적으로 바뀐 이유는 결국은 기술 변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술 변화로 모든 산업에서 그 기술을 도입하면서 더 숙련 기술 편향적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PC의 도입 이후로 다들 디지털화, 디지털을 통한 관리로 바뀌었다. 그런 현상에 따른 변화다라는 이야기죠. 그 변화를 이제 또 다른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즉 미국 내에서 산업별로 미국 내에서의 전체 산업을 4개로 나눴습니다. 가장 기술이 낮은 산업, 예를 들어서 단순 그런 거죠. 단순 조립이나 아니면 청소나 이런 거죠. 단순 손으로 쓰는 이런 부분, 아니면 식당 그런 것도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술이 낮은 산업, 그 다음에 가장 기술이 높은 산업, 두 번째 기술이 집약적인 것. 그러니까 전체를 해가지고 기술 순서로 쭉 줄을 매겨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이거, 그 다음 제일 밑에 4분의 1이 이거고, 그 다음 4분의 1이 이거고, 그 다음 4분의 1이 이거고, 마지막 남은 4분의 1, 즉 제일 기술이 높은 산업이 여기다 라는 거죠. 이건데 여기서 각 산업별로 생산, 비생산, 고용 비율을 봤습니다. 즉 생산에 일을 하는 사람과 생산에 일을 안 하는 사람, 고용자 중에서 생산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조리를 한다든지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 이것도 생산 라인입니다. 청소란 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헤어커팅, 마찬가지죠.
뭐 그런 게 생산이고, 비생산은 뭐 일종의 블루 칼라로 화이트 칼라로 보면 되는 거죠. 관리직이다. 화이트 칼라 또는 이제 R&D,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비생산입니다. 전체 산업별로 생산 비생산 비율을 보는 거죠. 비생산 비율이 높으면 그 이야기는 소위 기술 집약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높으면 전체적으로 이 비율이 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쭉 보면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을 보면,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높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건 1이라는 것은 사실 생산 라인은 없이 그냥 R&D 센터만 있는데, 그럼 거의 1에 가까이 되겠죠. 근데 완전히 1은 없는 게, R&D 센터가 있더라도 소위 C제품 만들어 보는 라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C제품을 만들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품화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뭔가 어느 정도 생산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죠. 조금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완전 그냥 R&D나 비생산 중심으로 짜지는 회사다 하는 거죠. 설계나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기획이나 그런 거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이 되는 셈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다 여기는 뭐 0.5, 낮아도 0.5고 1 사이에 있고, 그 다음은 0.3에서 0.45 사이다 라는 것은 여기보다는 좀 더 비생산 비율이 좀 낮죠. 여기는 비생산 비율이 더 낮고, 여기는 비생산 비율이 뭐 훨씬 더 낮죠. 뭐 여기 중간에 있는 0.2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생산 라인에서 5명이 있다 그러면 생산 라인 아닌 관리직 R&D 쪽이 1명 정도, 뭐 그런 공정이다, 그런 기업이다 하는 거죠. 공정이 아니라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산업별로, 세부 산업별로, 기업별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4개로 나누시고, 뭐 그 말대로 이렇게 이 숫자를 보면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뭐 그거는 산업을 나누면 당연히 그렇게 나눠지겠죠. 지는데 이제 변화를 보는 겁니다. 65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한 40년에 걸친 변화를 보죠. 40년, 50년에 걸친 변화를 보는데, 모든 산업이 소위 비생산직 사람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죠. 비생산직 산업이 다 늘어난다. 뭐 여기는 원래부터 비생산직이 많은 R&D나 디자인이나 뭐 그런 거 중심으로 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게 높겠죠. 높고, 그 다음에 점점점 더 늘어납니다. 0.6에서 0.7에서 0.8에서 거의 0.9까지 늘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 회사들이 주로 모였으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이런 회사라 그러면 그냥 뭐 단순 제조업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회사마저도 옛날에 비해서는 점점점 이 0.14에서 이게 0.26으로, 그러니까 거의 배에 늘어난 거죠. 비생산직 사람 수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소위 이 산업이, 기업이 점점점 비생산직 산업의 비율이 낮다. 그게 관리가 아니라, 관리보다는 더 큰 게 이제 R&D라든지 리서치, R&D라든지 개발, 기술 개발, 뭐 그런 관련, 디자인, 그런 관련 사람들이, 아니면 마케팅, 뭐 관리 그러면 마케팅도 포함됐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그죠? 그게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기술 변화. 기술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전체 산업이 훨씬 더, 미국의 전체 산업이 아주 가장 로기술, 로테크 산업마저도 더 기술이 많이 사용되는 형식으로 기업이 바뀌었더라 라는 겁니다. 단순 노동보다는 기술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기업이 바뀌고 있더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그림은 그걸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변화 자체가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임금이 올라 가지고 바뀐다 그러면 둘 다 숙련 노동의 비율이 줄여야 되는데 지금 본 그림은 모든 산업에서 숙련 노동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높아졌다는 것은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로테크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하이테크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둘 다 이동했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에 따라 가지고 발생한 현상이다. 지금 현재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임금 양극화는 무역 때문이 아니라 기술 발전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래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정적 연구를 쭉 봤죠. 실정적 연구를 쭉 봐가지고 뭐 레온테이프 패러독스에서 봤죠. 실제 미국이 자본집약제를 수출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집약제를 수출하더라 하는 거죠. 그게 실제 이제 100만 달러당 수입제 자본량, 수출제 자본량을 비교해 보면 수출제가 수입제가 더 자본이 많더라. 자본집약제다. 그 다음에 노동을 봐서도 수출제가 더 노동을 많이 들어간 물건을 수출하더라. 자본노동 비율을 봐서도 수입제가 더 자본을 많이 쓰는 물건들을 수입하더라. 그래서 이 세 개를 본다 그러면 핵시올린 정리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자본이 많은 나라인데 정반대되는 그 무역의 방향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에 대한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부분이죠. 이 밑에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본하고 노동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기술하고 따져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면 노동 자체를 이제 분리해 가지고 소위 기술자, 비기술자로 나눠본다. 그렇다 본다 그러면 미국에서 수출하는 물건은 기술 집약적인 물건을 수출하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당 평균 교육 연수를 보면 미국의 수입품보다 수출품이 훨씬 더 고학력자가 만든 물건이다. 그 다음에 노동자등 기술자와 과학자의 비율을 보면 수입품보다는 수출품이 훨씬 더 하이테크 물건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수출하는 비행기 뭐 이런 거는 이제 노동력 중 기술자와 과학자 비율이 가장 높겠죠. 뭐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라고 보면 이런 이 스펙트럼으로 보면 안 맞는 같이 보이는데 또 이런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 맞는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여기 질문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 이제 그거였죠. 그리고 왜 실증 연구가 안 맞느냐를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핵시올리 모형에서의 가정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가정이 너무 엄격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조금 더, 가정이라는 것이 국가 간 기술이 같다. 그 다음에 국가 간에 같은 재화를 생산한다. 똑같은 재화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무역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고 뭐 거래 비용이 없다. 뭐 관세도 없고 거래 비용도 없다. 뭐 이런 가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이제 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줄여보니까 뭐 실제 예상하고 거의 맞는 부호가 맞는 비율이 이렇게까지 90%까지 올라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서 이제 실증 결과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증 그 결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이겁니다. 나라별로 보자라는 거죠. 나라별로 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먼저 볼까요? 개도국들 세계에서도 노동이 풍부하고 숙련기술이 희소한 국가들과 숙련기술이 풍부하고 노동이 희소한 국가들이 대조적이다. 이 개도국이라 그러면 이 표현은 좀 잘못됐는데 사실은 나라마다 이게 다 다르죠. 다른데 미국에 대한 수출 수입에 대해서 볼 때 뭔가 하면 미국 그러니까 을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더 개독일수록 노동이 많은 나라일수록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고 덜 기술 집약적인 걸 수출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많은 나라일수록 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이 높은 걸 수출한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그룹으로 나눠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조금 더 두드러지게 해가지고 양쪽 조금 극단 쪽에 있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제일 적은 나라를 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IT 등 개발도상국, 개도국 중에서 그래도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낮은 나라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낮으면 기술이 제일 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나라들의 수출품을 보는 거죠. 수출품.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하면 그 반대쪽 기술이 제일 많은 나라들 뭐 미국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미국을 빼고 이야기한 거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이런 제일 선진국이죠.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선진국들 나라들 이렇게 나라입니다. 뭐 국민소득보다는 우리 기술 쪽에서 제일 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을 이렇게 보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나라들이 어떤 것을 수출하느냐 보면 수출품을
여기도 4개로 나눴습니다. 산업기술집약도로 와가지고 기술이 제일 낮은 거, 두 번째, 그 다음 기술이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이 회색은 하이테크, 이 그린색은 완전히 로테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민소득이 낮은 기술이 적은 나라들은 수출하는 것에 거의 완전히 로테크만 수출하죠. 하이테크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중테크도 안 보이고 완전 로테크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런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이테크를 수출하는 거죠. 하이테크. 그 다음에 로테크는 뭐 그렇다고 로테크를 수출 안 하진 않는데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면 결국은 자본 노동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안 맞는, 예상과 안 맞는 경우가 나오는데, 소위 기술로 나눈다 그러면, 기술 높은 건 낮은 걸로 나눈다 그러면, 핵시올리 모형에서 이야기한, 그거하고 거의 같은, 그 예상과 거의 흡사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식으로 보여주는 실증 결과가 또 이겁니다. 한 나라 내에서 변화를 보는 겁니다. 한 나라 내에서 변화를 보는데, 중국과 같은 국가는 성장하고 상대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점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술이 더 많이 익히게 됩니다. 익히게 되면서 숙련 기술이 더 풍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출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 있죠.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고숙련 기술 산업의 수출 집중이 점점 늘어난다. 처음에 경제 발전 처음 할 때는, 산업화 처음 할 때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로테크 산업 상품만 수출합니다. 하다가 뭔가 하면 점점점 기술이 늘어난다. 로가 줄고 하이테크 쪽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게 나타나느냐를 보는 거죠. 그걸 보면 시기별 중국의 수출 유형 변화를 보면 80년대 중반, 80년대 말, 90년대 초, 90년대 중반, 90년대 말, 2000년대 초,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8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정도, 12년까지 쭉 변화를 본다 그러면 초기에는 이 그린이 제일 높았죠. 아까 본 로테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미드테크, 하이테크는 거의 적었습니다. 거의 적었는데 이게 이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뭐 숙련노동이 늘면 따라서 로테크 수출품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녹색은 점점 줄어들죠. 대신에 이 회색은 여긴 줄어들었지만 늘어나고 제일 하이텍은 점점점 늘어났죠. 그리고 뭐 미드텍도 뭔가 하면 여기보다 늘어나고 특히 이런 건 늘어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출품이 로테크에서 하이테크로 바뀌더라.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뭔가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이 교과서에 뭔가 하면 우리나라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를 뭐 70년대 80년대 섬유 그런 로테크 물건 수출하는 나라라고 예를 들었죠.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어디도 그런 공장은 없습니다. 다 문 닫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하이테크만 수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출품 중에 로테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본 집약적이거나 하이테크 물건들로 수출하죠. 처음에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은 주로 뭐 인형, 아니면 옷, 봉제, 아니면 가발, 아니면 뭐 수산물을 잡아가지고 뭐 생선을 잡아서 일본에 수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 가지고 주로 수출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텅스텐 같은 광산물, 석탄마저도 그때는 수출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다 수출 안 하죠. 안 하고 지금 수출하는 것은 뭐 조선, 배나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주로 이제 하이테크 아니면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주로 수출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 발전 단계에서 그렇게 바뀐다. 이 수출품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이제 경제 발전에 따라 가지고 부존 자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옛날에는 이제 로테크 노동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낮은 기술의 노동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제 점점점 더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숙련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뭔가 하면 이제 하이테크 중심의 수출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뭔가 하면 그렇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핵시올리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보존 자원의 양에 따라 가지고 보존 자원 양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수출이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핵시올린 모형의 주장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핵시올린 모형에 대한 실证연구 결과였습니다. 자, 질문. 시험 공부를 해야 될 테니까 오늘은 뭐 더 이상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이걸로서 마무리를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중요한 것은 과제 제출 시점을 며칠 당겼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꼭 과제를 제출하고 그럼 토요일 날 그 과제의 풀이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뭐 지금 질문 없으면 뭐 공부를 덜 해서 질문 없을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질문 같은 것이 있으면 스마트 리드에 채팅으로 올려주십시오. 올려주면 내가 개별적으로 답은 안 하더라도 그게 이제 좀 몇 개 되면 묶어가지고 그걸 이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시험 치기 한 전날 정도는 아마 그 게시판에 올라와 가지고 혹시나 뭔가 올라와 있는 게 없는가 질문에 대한 응답 풀이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그럼 수업은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